자, 오늘은 이제 4단원을 볼 거예요. 자, 일단 4단원은 이제 영역별 글 읽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인문제대로 시작을 해서 이제 사회제재, 뭐 과학제재, 예술제재 이렇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4-1단원, 즉 인문제재의 글인 거죠. 자, 글의 갈래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얘는요, 논설문이에요. 자, 우리 논설문은 뭐 하는 글, 주장하는 글이라고 했어요. 자, 주장하는 글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 주장을 할 테니 그거에 맞게 그 사람에게 근거를 제공해야지 설득이 되겠죠. 따라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주장하는 글에서 가장 중요하다. 타당성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신뢰성인 거죠. 그래서 근거가 믿을만 해야지 아 그렇구나 하고 납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장과 근거를 잘 뒷받침해서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기 때문에 설득적 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또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적이고 그 과정에서 예시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예시적 성격을 지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로봇에 관한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로봇과 인간의 어떤 관계,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좀 염두에 둬야 될까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좀 더 읽으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제목은요,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라고 의문형으로 제시하고 있죠. 자, 의문형으로 제시하면 좋은 점 우리 계속 보고 있죠. 자, 뭐 독자의 주의와 집중이 환기된다라는 거 첫 번째 효과고요. 두 번째는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로봇의 인권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이 작품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봅시다. 봤더니 이렇게 소제목이 있네요. 자, 이런 소제목이 있으면 좋은 점 뭐가 있을까? 그렇지. 이 부분의 글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은 좀 암시가 되겠죠. 그래서 글의 내용이 조금씩은 제시될 수 있다. 어떻게? 압축적으로. 그래서 독자가 이걸 보고 주의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좀 더 이해하기에 효율적이겠다. 그쵸?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처음 부분부터 들어갈 거예요. 자, 옛날 옛적에 나무 토막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의 모험은 어린이 신문에 연재된 글을 모아 1883년에 출간한 책이래요. 아, 그래서 지금 피노키오의 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네요. 이 작품은 나무로 만들어진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늘어나는 벌을 받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진짜 사람이 된다는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는 동화다라고 요약했죠.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요약하여 제시해주고 있네요. 아,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피노키오 이야기의 내용이래요. 자, 이어서요. 인공생명의 철학이라는 두 번째 소제목 바로 중간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나 콜로디의 동화를 창조성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즉 다른 관점을 가져보자라는 거죠.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인간이라는 창조자의 한계, 피조물이 발휘하는 능력의 역설, 인간을 닮아가는 피조물의 의미 등을 포착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창조자는 이제 제페토 할아버지겠죠. 피노키오를 만든 사람. 피조물은 피노키오겠죠. 아, 이런 다양한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대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작품이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의 미래를 은유하고 있다라고 글쓴이는 생각한대요. 아, 무슨 말이냐면 글쓴이는 이 로봇과 피노키오가 다를 게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노키오 이야기는 21세기 매우 중요한 철학적 과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것은 인공생명의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인공지능연구소 소장 로드니 브룩스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정도의 사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소장이래. 아, 굉장히 그럼 대단한 연구가겠죠. 즉, 로봇 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 정도 되면 신뢰도가 팍팍 올라가, 그치? 권위 있는 학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는 이유는 뭐야? 신뢰도를 높이고요.
내 이야기가 맞아라는 어떤 타당성을 높이는 근거 자료가 되겠죠. 이 사람은 로봇공학의 가장 본질적 특징으로 로봇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간다는 점을 강조한대요. 우리 그 피노키오 이야기에서도 피노키오가 결국 인간이 된다라는 거 나왔잖아요. 로봇도 인간과 너무 빠르게 닮아간다 이 얘기를 한대요. 다시 말해, 즉 재진술이죠. 로봇의 진화는 인간이 되기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해석한대요. 이는 로봇공학과 뗄 수 없는 것이 곧 인간학이라는 것을 뜻한다. 즉, 로봇이 너무 인간과 빠르게 닮아가니까 로봇을 연구할 때는 인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이는 곧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인간적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야기한대요. 이게 지금 로봇 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철학적 과제에서 시작해서 법학, 사회학적 과제로 번져갈 것이래요. 인공생명의 철학은 이 문제를 풀지 않고 21세기를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은 로봇과 인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피노키오도 빠르게 사람을 닮아간다. 마치 뭐처럼요? 로봇처럼. 제페토 할아버지, 이 사람이 창조주죠. 몸을 다 만들기도 전에 장난을 치기 시작하더니 다리가 완성되자마자 집을 뛰쳐나가 말썽을 부린다.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기도 하지만 유혹을 뿌리치려고 노력하기도 한대요. 자유를 만끽하는 만큼 자유역설 동안 경험을 하고 욕심이 지나쳐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도 한대. 보통 사람들처럼 희망에 기만 만큼이나 고뇌의 결식 또한 체험을 하고 무엇보다 늘었다 줄었다는 자신의 코처럼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한대요. 자, 보니까요. 이 피노키오라는 애는 지금 다리가 완성되자마자 집을 뛰쳐나 말썽을 피우는데 세상의 유혹을 이끌리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갈등하기까지 즉 피노키오와 인간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인간과 똑같이 되리라는 열망을 버리지 않는데요. 결국 피노키오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진짜 어린이가 되었어요라는 작가의 말처럼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즉 꼭두각시라는 거는 이제 자기의 의지 없이 남이 그냥 이렇게 부리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진짜 어린이, 즉 진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노키오의 조물주인 제페토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해진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지금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왔어. 피노키오가 인간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게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자, 또 다른 소제목이 등장했네. 착한 로봇. 동화 속 피노키오의 이야기는 매우 행복한 결말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도 그럴까라고 매번 나오는 패턴이죠. 이렇게 질문을 의문형으로 던지면 아무래도 독자 입장에서는 주의 집중이 되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미래 세대와 동등한 권리로 살아갈지도 모를 인공생명들이 모두 착한 로봇일까라고 또 한 번의 의문형을 제시했죠. 자, 의문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보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모두 착한 로봇으로 만들면 되지라고 반박할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자, 여기서 예상되는 반박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니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반박하겠죠. 실제로 일본의 유명한 로봇 과학자인 시게오 히로세는 이라고 해서 또 다른 권위 있는 학자가 나왔네요. 지능을 갖도록 설계된 로봇이라면 그 어떤 로봇도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무엇보다 로봇은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으므로 로봇을 이기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대요. 즉 이 로봇 과학자 그는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심지어 성인 같은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대요. 이는 인간을 해치지 않는 로봇을 염두에 둔 것이다. 즉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너무 우수하게끔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그 로봇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우수한 로봇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처럼 로봇이 이기적이거나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될 게 염려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개념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즉 인간이 로봇을 만들 때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나에게 로봇이 이기적으로 굴거나 인간을 해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 또한 인간의 어떤 좀 자의식이라는 거지. 모든 창조 행위에는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나는 묘한 자유의 영역이 있다. 즉 뭔가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예상되지 않는 범위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 이는 조물주 신화를 담고 있는 종교의 창세기에도 알 수 있다. 우리는 조물주인 신의 명령을 거역한 최초의 인간의 자유 행위와 그 결과로 낙원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즉 한마디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로봇이라고 과연 안 그럴까? 뭐 이런 말이겠지. 하물며 인간이라는 창조자가 자신의 피조물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공허한 희망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글쓴이의 의견인 거죠. 즉 글쓴이는 인간이 로봇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한대요. 즉 인간은 뭔가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로봇을 꿈꾸지만 결국 이런 완벽한 통제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글쓴이가. 자, 이어서 인공노예라는 소제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미래에는 인공생명과의 관계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또 한 번 의문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즉 한마디로 통제하지 말고 우리가 로봇에게 뭔가 자율과 평등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통제 말고 요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로봇에게 인권을과 같은 구호가 일상의 현실인 시대가 머지않아 올지 모른다. 로봇이라는 말은 원래 강제 노동을 뜻하는 체코 로보타에서 유래했다. 이 명칭은 1920년대 초 카렐 차페크의 연극 모섬의 만능 로봇에서 처음 쓰였는데 이 작품은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대요. 로섬의 공장은 인간 대신에 천하고 힘든 일을 하게 될 인공 노예를 생산하는 곳이다. 즉 한마디로 초기의 로봇의 의미는 인간을 대신해서 일하는 거였다라는 거지. 즉 초기의 로봇은 강제 노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지금 알 수 있네요. 하지만 역접이죠. 뒤집혔어요. 오늘날의 로봇들은 자 현대로 넘어왔어. 이미 단순한 공장 노동자 이상의 역할을 한다. 청소 로봇이나 가정부 로봇처럼 주로 인간이 하는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도 있지만 즉 이런 건 이제 노동을 좀 대체해주는 로봇이죠. 육체 노동.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로봇 또한 인공지능 발명 계획의 목록에서 날로 늘고 있대요. 즉 이거는 뭐야? 인간의 동반자 역할이라는 거는 정신적 동반자라는 거겠지. 애완동물 로봇은 이미 상용화되고 있고 간병인 로봇이나 가정교사 로봇 또는 배우 로봇 등도 개발 중이다. 다시 말해, 즉 재진술이에요. 앞에 했던 말 다시 한번 한다는 거야. 오늘날 로봇공학은 노예나 단순 노동자보다는 삶의 동반자 역할이 강조되는 로봇을 개발하려는 경향을 보인대요. 즉 이번에는 현대의 로봇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현대의 로봇은 노동 측면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동반이 가능한 로봇을 만든다라는 게 주된 이야기네요. 로드니 브룩스는 언젠가 로봇이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과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 믿고 있다. 브룩스는 이것이 현실이 될 때 인간을 위해 이들 로봇을 인공노예나 대체 노동자로 부리는 것은 비윤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대요. 한마디로 로봇을 그냥 부려만 먹는 거는 윤리적이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창조물을, 자, 우리의 창조물 뭐겠어? 로봇이겠죠? 노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뭔가 인간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즉 로봇을 우리가 뭔가 통제하고 부리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되고 함께 가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볼게요. 자, 끝부분입니다. 타자를 어떻게 대할 거니까 타자는 이제 로봇을 말하는 거겠죠? 한편 굳이 인간을 닮은 로봇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로봇 공학자들도 있다. 즉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로봇의 최종 목표가 인간 되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인간 되기가 목적이 아닌 로봇들도 만들 수 있다. 이들은 로봇에게 인공지능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인간과 같은 두뇌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인간의 두뇌와 완전히 다른 회로 구조를 통해 매우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연구를 계속하고 있대요. 한마디로 인간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지. 이런 로봇은 어쩌면 지구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지능적인 외계인과 같을 것이죠. 그렇죠? 인간하고 똑같진 않으니까. 그들은 지능적인 면에서 인간보다 못할 수 있지만 더 뛰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뭔가 어떤 로봇 공학자들은 새로운 로봇을 개발 중이기도 하대요. 즉 인간과 같지 않은 로봇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로봇 공학자들 역시 우리 인간에게 윤리적 난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들과 연관해서는 로봇에게는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로봇에게 그에 합당한 권리, 즉 로봇에게 로봇 것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래요. 자, 한마디로 보세요.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기가 지금 과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로봇에게 로봇권을 인정할 것인가, 완전 다른 문제죠. 무슨 차이냐면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한다라는 건 로봇과 인간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얘한테도 인간의 권리를 줄까라는 의문인 거고요. 로봇에게 로봇권을 인정한다라는 거는 로봇과 인간이 아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로봇만의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로봇권인 거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타자라는 철학적 과제를 던질 거예요. 새로운 타자 뭐겠어? 인간과 닮지 않은 새로운 로봇들을 말하는 거지. 이는 결국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 존재론에 대한 성찰과 맞물린다라는 거죠. 즉, 새로운 로봇이 제기한 어떤 로봇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인간의 정체성과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이런 철학적 과제는 지금의 청소년이 장년이 되어 여러 전문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때쯤에 이미 새로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글을 가르치는 거겠죠. 나중엔 로봇이 더 흔해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로봇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것 이상으로, 즉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로봇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로봇을 받아들일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 이어서 볼게요. 피노키오의 모험은 주인공은 제목에 있는 대로 말썽꾸러기 인형 피노키오다. 그런데 콜로디의 동화에서 피노키오 이야기를 따라가며 함께 관찰할 수 있는 거는 피노키오를 창조한 제페토의 태도래요. 아, 우리가 이거를 좀 중점 삼아 봐야 된다는 거야. 즉, 여러분, 제페토는 뭐야? 피노키오의 창조자죠. 즉, 이 사람은 로봇을 만든 인간과도 같은 역할이겠지. 로봇의 창조주는 인간인 거잖아. 제페토는 언제나 자신의 피조물, 즉 피노키오를 배려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며 그가 아무리 말썽을 피우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대요. 제페토의 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내이다. 즉 우리 로봇을 만든 인간들도 갖춰야 될 어떤 덕목이다라는 말을 하겠죠. 우리도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로봇에 대해서 만들고 로봇을 향유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인간과 새로운 타자로서 로봇은 무엇보다 서로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할지도 모른대요. 아, 이 사람은요, 중요한 거는 바로 인내래요. 피노키오의 모험담도 흥미롭지만 그와 함께하는 제페토의 태도 또한 우리에게 진지하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대요. 이제 이미 현재인 미래의 과제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둔다는 자세로 피노키오의 모험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의문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꼼꼼히 읽어라라는 말인 거죠. 즉 한마디로 로봇이 이제 이미 현재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렇게 결말을 지금 내므로써 뭔가 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깨달음을 주고 우리가 좀 성찰해 볼 것을 당부하는 거죠. 너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 때가 됐어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이 글쓴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로봇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충분하게 성찰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로봇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독자에게 익숙한 어떤 피노키오 이야기, 요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독자가 나도 이 이야기 아는데 하고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접근성을 높게 만들고 흥미롭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로봇 과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즉 과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과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인용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죠. 고민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거 나오죠. 자, 그리고 중간에 로봇의 어원 나오죠. 얘는 강제 노동을 뜻하는 로보타에서 나왔대요. 로봇의 어원을 밝히면서 이거는 이제 과거의 로봇의 의미였고 그거와 달리 현대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됐나요? 자, 한마디로 이 글은요. 앞으로 로봇이 계속 상용화가 될 우리 미래에 로봇에 대해서 인간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친구들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고
일단 우리 이제 목표는 시험을 보는 거지만 이건 친구들이 살아야 될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또 많이 곱씹어 봐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독서 지문도 쌤이 이렇게 좀 풀이를 쭉쭉 해주면서 읽지만 친구들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꼼꼼히 읽어봐야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면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